야, 친구야. 오늘 내가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 해줄게. 살다 보니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습관들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더라니까? 오늘 너랑 나, 이 황금 같은 인생 더 활기차게 살아볼 수 있는 꿀팁들 대방출할 거니까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봐. 특히 우리 나이쯤 되면 이제 와서 뭘 바꿔? 생각하기 쉽잖아? 근데 천만에 오히려 우리 시니어들이야말로 이 작은 습관 변화로 인생 2막을 훨씬 더 멋지게 열 수 있다고. 자, 준비됐지? 그럼 시작한다. 내가 겪어본 경험과 주위 친구들의 사례들을 듬뿍 담아서 너에게만 알려주는 특급 정보라니까. 놓치면 후회할걸? 솔직히 우리 주변에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딱 맞는 친구들 있잖아. 나도 처음엔 저게 가능해?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 친구들에겐 뭔가 특별한 루틴이 있더라고. 다들 젊을 때처럼 격렬하게 운동하고 막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야. 아주 사소한데 꾸준히 하는 뭔가가 있어.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맨손 체조 10분 하는 친구, 자기 전에 꼭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 적는 친구, 아니면 하루에 물 8잔 꼭 마시는 친구 같은 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지. 처음에는 정말 미미해 보여도 이 작은 행동들이 반복되고 축적되면서 우리 삶의 방향을 긍정적인 쪽으로 확 틀어놓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 마치 작은 씨앗이 시간이 지나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말이야.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이런 습관의 중요성을 알았더라면 지금쯤 아마 더 대단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걱정 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오히려 이제야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 은퇴하고 나니 시간도 좀 생기고 자식들도 다 키워놨으니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잖아.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우리 건강부터 생각해볼까? 젊었을 땐 밤샘 작업도 거뜬하고 며칠 밤새 놀아도 끄떡없었잖아. 근데 이제는 말 안 해도 알지? 작은 변화가 엄청 중요해.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씩 동네 산책하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매일 햇볕 쬐면서 걷는 게 비타민 D 합성에도 좋고 기분 전환에도 최고거든. 요즘처럼 미세먼지 심한 날은 좀 힘들겠지만 날씨 좋은 날이라도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몸을 움직이는 게 정말 달라. 처음엔 에이 귀찮게 무슨 산책이야 할 수도 있어. 나도 그랬으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가는 게 어찌나 귀찮던지. 근데 한 번, 2번 하다 보니 어느새 습관이 되고 안 하면 되레 몸이 찌뿌둥하더라. 발걸음도 훨씬 가벼워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도 상쾌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걷기 운동이 뼈 건강에도 좋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 굳이 헬스장 끊어서 비싼 돈 들릴 필요 없이 우리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니까. 아니면 계단 오르기 같은 것도 좋아. 엘리베이터 대신 한두 층 정도는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는 거지. 지하철역에서도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돼. 단순히 걷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과 눈인사도 하고 동네 풍경도 보면서 마음의 여유도 찾을 수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지. 또 다른 예시로는 식습관 개선이 있어. 우리 나이 되면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영양 불균형도 오기 쉽잖아. 이럴 때 하루 한 끼는 채소 위주로 먹기 같은 작은 습관을 들이는 거야. 거창하게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야. 점심에 쌈 채소 듬뿍 싸 먹거나 저녁에 샐러드 한 접시 추가하는 식으로 말이야. 매일 마시는 커피도 한두 잔 줄여보고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아. 아니면 가공식품 줄이고 제철 과일이나 견과류를 간식으로 챙겨 먹는 것도 좋고 슈퍼 가서 과자 코너 대신 과일 코너에 들러보는 거지. 예전에 우리 선우용녀 선생님 보니까 81세에도 매일 아침 직접 운전해서 호텔 조식 챙겨 드신다고 하잖아. 그만큼 자신을 위해 꾸준히 투자하고 관리하는 이런 태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를 넘어서 내 몸에 어떤 음식을 넣어주는지가 나의 건강과 활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해. 건강기능식품도 무분별하게 섭취하기보다는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서 보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이런 습관들이 모여서 만성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보내는 데 큰 힘이 될 거야.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거나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잖아. 미리미리 작은 습관으로 관리하는 게 최선이야. 정신 건강도 무시할 수 없지. 나이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거나 우울해지는 친구들도 많더라. 특히 자식들이 다 독립하고 나면 빈 둥지 증후군 같은 것도 찾아오기 쉽고 이때 매일 감사 일기 쓰기는 정말 강력한 습관이야. 거창할 필요 없어. 오늘 마신 커피가 유난히 맛있었다거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았다거나
길 가다 예쁜 꽃을 봤다거나 이런 소소한 감사할 일들을 하루 3가지씩만 적어보는 거야. 처음엔 억지로라도 쓰다 보면 어느새 주변의 긍정적인 면들을 찾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리며 잠드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돼. 또 하루에 10분씩 명상하기도 좋아. 조용한 곳에서 눈 감고 숨 쉬는 것에 집중하는 거지. 유튜브에 명상 가이드 영상도 많으니까 그런 걸 틀어놓고 따라 해보는 것도 괜찮아.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돼. 명상이 처음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우리 옛말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 있잖아. 매일 아침 거울 보고 활짝 웃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아. 처음엔 어색해도 자꾸 하다 보면 진짜 기분도 좋아지고 표정까지 밝아진다니까. 일부러라도 웃는 연습을 하는 게 뇌를 자극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도 정신 건강에 최고야.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평소에 궁금했던 분야의 책을 읽는 것도 아주 좋은 자극이 돼. 뇌의 활동을 활발하게 유지해서 치매 예방에도 좋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생기고 말이야. 사회활동이나 취미생활도 정말 중요해. 집에만 콕 박혀 있으면 몸도 마음도 시들해지기 쉽잖아. 요즘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 들어봤어?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고 취미활동이나 여행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시니어 세대를 일컫는 말인데, 나이 들어서도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 멋진 친구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 과거의 시니어들이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다면 지금의 우리 세대는 나의 만족과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어. 이런 소비 트렌드 덕분에 뷰티, 건강기능식품, 미용기기 같은 분야의 소비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 예를 들어 파크골프나 트로트 팬클럽 활동 같은 건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서 엄청 유행이잖아. 나도 처음엔 무슨 파크골프야? 했는데 옆집 순이 아줌마가 시작하더니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니까. 운동도 되고 또래 친구들도 만나면서 얘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 얼마 전에는 시니어 플랫폼에서 중장년층 솔로 남녀들을 위한 미팅을 주최했는데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사회활동을 즐기는 우리 시니어들의 열정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지. 더뉴그레이라는 시니어 인플루언서, 에이전시나 하루메프라는 시니어 여성 잡지 같은 성공 사례들을 보면 우리 시니어들이 얼마나 큰 잠재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이런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야. 혼자서 시작하기 어렵다면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부터 가볍게 시작해보는 것도 추천해.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 수도 있지만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야.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요즘 기술 발달한 거 알지? 에이지테크라고 해서 우리 시니어들을 위한 기술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건강 앱 깔아서 운동량 체크하고 식단 기록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야. 매일매일 내 활동량과 식단을 기록하면서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해? 아니면 온라인으로 관심 있는 분야 강좌 듣는 것도 좋고,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강의도 많잖아.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잖아. 젊은 사람들만 스마트폰 쓰는 시대는 지났어. 우리도 이제 스마트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삶의 질을 높여야지.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들도 많이 나왔더라고. 혈당이나 혈압 같은 걸 스마트폰이랑 연동해서 매일매일 기록하고 관리하는 거지. 혹시라도 이상이 생기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는 수고도 덜 수 있고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잖아. 이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더 스마트하고 건강하게 우리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거지.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키오스크 사용법 같은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배워보는 것도 아주 좋아. 배우는 즐거움도 느끼고 디지털 격차도 줄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니겠어? 혹시 재정적인 부분도 걱정돼? 우리 나이 되면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고 당당하게 살고 싶잖아. 매일 가계부 쓰기나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기 같은 습관도 정말 중요해. 매일매일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 기록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어.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값, 점심때 습관적으로 사 먹는 간식값, 이런 작은 지출들이 모이면 한 달이면 꽤 큰 금액이 되더라고. 이런 돈을 아껴서 저축을 하거나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연금이나 다른 투자 상품에 넣어두면 나중에 훨씬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야.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기업들도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의 금융 상품들을 잘 찾아보는 것도 중요해. 일동 후디스 하이뮨 같은 건강기능식품이 60대 이상 소비자를 겨냥해서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우리 시니어들의 니즈를 잘 파악한 금융 상품들도 많을 거야.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우리 삶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야. 돈 관리가 제대로 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작은 습관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건 아주 작게 시작하는 거야. 거창하게 내일부터 매일 헬스장 가서 2시간씩 운동할 거야. 이런 계획은 작심삼일 되기 딱 좋아. 나도 그랬거든. 처음엔 의욕만 앞서서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가 금방 지쳐서 포기하곤 했어. 대신 내일부터 매일 아침 스트레칭 5분 할 거야처럼 아주 작게 시작하는 거지. 아니면 매일 자기 전에 책 한 페이지 읽을 거야. 하루에 물 한 잔 더 마실 거야 같은 식으로. 그리고 그걸 꾸준히 하는 거야. 처음에는 이 작은 습관이 내 삶에 큰 변화를 줄 거라고 믿기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습관이 몸에 배게 될 거야. 이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라는 원칙이 바로 성공적인 습관 형성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만 시도하는 게 좋아.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바꾸려고 하면 힘들어서 포기하기 쉽거든. 마치 비좁은 문으로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면 모두 막히는 것처럼 말이야. 하나를 성공적으로 내 습관으로 만든 다음에 다음 습관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야.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가는 게 중요해. 그리고 기존 습관에 덧붙이기도 좋은 방법이야. 이걸 습관 쌓기라고도 하는데 이미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에 새로운 습관을 끼워 넣는 거지.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커피 마시기 전에 물 한 잔 마시기를 추가하는 거지. 아니면 뉴스 보기 전에 스트레칭 5분 하기, 식사 후에 바로 양치하기처럼 이미 몸에 밴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연결하면 훨씬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어. 뇌가 새로운 행동을 익히는 데 드는 에너지를 줄여주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야. 마치 기차에 새로운 객차를 연결하듯 기존의 견고한 습관이라는 기차에 새로운 습관이라는 객차를 연결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보상하기도 잊지 마. 며칠 동안 꾸준히 습관을 지켰다면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 보기, 맛있는 간식 사 먹기, 아니면 친구랑 전화, 통화 길게 하기 등 작은 보상을 주는 거야. 이런 보상이 동기부여가 돼서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우리 뇌는 보상을 받을 때 더 잘 학습하고 그 행동을 다시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거든. 물론 보상이 너무 과하거나 습관 형성에 방해가 되는 것이어서는 안 되겠지? 예를 들어 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들였는데 보상으로 치킨을 시켜 먹는다거나 하면 좀 그렇잖아. 작고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보상을 찾는 게 중요해.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매일 아침 산책하기로 약속하거나 같이 영어 공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는 거지.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동기부여도 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 서로의 성공을 축하해주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다독여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거야. 시니어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해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 친구야, 정리하자면 우리 삶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야.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지. 건강이든 마음의 평화든 사회활동이든 재정이든 말이야. 우리 나이에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야. 오늘부터라도 아주 작은 습관 하나부터 시작해봐. 분명 너의 인생이 더 풍요롭고 활기차게 변할 거라고 내가 장담할게. 우리 다 같이 멋진 시니어 라이프를 만들어 보자고. 아자아자, 이젠 우리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몸소 증명해 보일 때가 온 거야. 앞으로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즐기면서 살아가자고.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 친구들.